또 제가 이 부분은 인터뷰를 이렇게 기존의 인터뷰랑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백그라운드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이렇게 챕터를 정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대로 그냥 쫙 말씀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까요? 네. 그래서 뭐 더 얘기하자면 뭐 계속 자격증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됩니다만 네. 일단 자격증만으로 뭘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제발 좀 버려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조종 자격을 취득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을 때는 최소한 내가 이 자격증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막연하게 도전을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들여서 조종 자격을 도전을 합니다. 그걸 한 번에 붙으면 그래도 200만 원 정도 만에 끝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만약에 한 번에 합격하지 못한다면 조종 자격을 시험을 치기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 한 번에 또 뭐 10몇만 원씩 아니 10몇만 원까지는 아니죠. 한 7만 얼마씩 돈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시험을 쳐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 조종 자격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한 번 떨어졌다고 두 번 만에 붙고 이런 분들 잘 없어요. 세 번, 네 번, 세 번, 네 번. 뭐 계속 떨어집니다. 계속 떨어지면 당연히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그만큼 시간이 루즈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조종 자격을 따고 나서도 뭘 하려고 하면 없어요. 왜? 뭐 방제 드론이나 아니면 큰 드론으로 뭘 할 수 있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오시니까 당연히 일자리가 없습니다. 전국에 제가 운영하는 이런 그 산업용 드론을 운영하는 회사가 뭐 약 한 100여 곳에서 지금 많이 늘어났습니다만 늘어났어도 400여 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건 도감 책자가 나와요, 매년. 무슨 말씀이세요? 네, 뭐 산업협회가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그 어떤 업체에서 이런 도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감을 보시면 드론쇼 코리아 직전에 발행됐던 게 그러니까 산업용 드론 관련된 그건 꼭 드론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관련된 업체가 약 한 200여 개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체를 약 뭐 두세 대를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뭐 많이 잡고 600대 있다고 해도 결국엔 파일럿이 필요한 인원이 600명이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대당 한 명씩 있어야지 당연히 맞는 거지만 많은 회사가 뭐 두세 대를 한 명이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왜? 한꺼번에 운영을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그 드론 조종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섣불리 조종 자격이 대세다, 뭐 전망이 있다라고 해서 덤벼 드시는 건 저는 결코 반대. 시루에 그냥 흔들리지.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드론으로 뭔가 사업을 해보겠다고 덤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이 덤비시면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럼 결국에 또 조종 교육입니다. 교육원이 현재 전국에 한 400여 개가 생겼는데 제가 처음 할 때만 하더라도 전국에 초경량 조종 자격 관련된 교육원이 한 40개 정도 있었습니다. 불과 1년 전. 그럼 지금 한 400개죠? 그럼 몇 배가 늘어난 겁니까? 10배가 늘어났어요. 기하급 뭐 완전히 우죽순으로. 네, 우죽순으로 늘어나죠. 그러면 여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뭐 국비 과정이니 뭐 교육비가 안 드니 하고 교육원들이 막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건 그 국비 과정을 통해서 교육을 받았을 때 취업률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 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됩니다. 나라 돈이니까 뭐 대충. 네. 아니요, 뭐 대충 한다기보다는 뭐 교육하시는 분들이 그 후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그 후를 좀 생각을 한다면 다양한 교육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뭐 교육원들이 다시 또 교관 과정을 권하기도 합니다. 그럼 그런 형태로 악순환을 밟아서 지금 교관 과정을 준비하거나 교육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교관이 되기 위해서는 비행시간을 80시간을 더 해야 돼요. 그럼 100시간이 돼요? 그렇죠. 토탈 100시간이죠. 교관은 100시간. 100시간의 비행시간이 있는 사람이 지금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3,700명이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도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거보다 더 위에가 있습니다. 50시간을 더 하게 되면 150시간. 네, 150시간을 하게 되면 이 실기평가관이라는 걸 할 수 있는데 이 실기평가관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을 치러 갔을 때 그걸 평가하는 평가관이 아니라 국토부 지정교육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론 시험을 면제해주는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 교육원에서 실기시험을 같이 칠 수 있죠. 그 교육원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조종 자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실기평가관인데 그 실기평가관 과정을 밟아가시는 분이 벌써 수백 명입니다.
제가 지금 느낄 때는 이제 요약을 하자면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수요와 공급 논리로 따지자면 안 맞죠. 예, 이거. 지금 그 수요는 뭐 정말 작은 폭발했죠. 네. 수요는 그렇죠. 정말 적죠. 작은데 네. 공급이 이제 공급은 원체 과잉 공급이 터졌죠. 되다 보니까 예. 현재도 과잉 공급인데도 이제 이거를 뭐 누가 조율해주는 어떤 상황도 없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조율하고 있는 게 우리 투잡TV다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아니 진짜로 그 제가 느껴도 왜냐면 이런 얘기를 누가 어디에서 잘 안 하죠. 왜 하느냐 얘기죠. 원래 제가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먼저 이런 얘기를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사실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민감하기도 하고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이렇게 시대를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있냐면 그 누가 그래서 옆에도 이렇게 물어봐주고, 물어봐주고 판을 깔아주면 어떤 얘기도 나오고, 썰을 풀기가 좋죠. 그렇죠. 어떤 얘기도 나오고, 뭔가 더 깊은 얘기도 나오고 재미가 있는데 혼자서 그냥 카메라만 보고 막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투잡스가 잘하고 있다고 그 작곡을 또 한 번 더 하면서 아무튼 지금은 이제 그냥 시대의 흐름이다라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그냥 한번 따볼까라고 해서 그래서 들어가서는 돈 날리고 시간 날리고 결국 뭐 얻을 수 있는 거는 뭐 없고 그냥 이제 예를 들어서 나는 미래를 위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됩니다. 저는 명확하게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면 섣불리 도전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차라리 다른 데 도전을 하라. 여러분이 거기에 도전을 하는 시간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20시간 비행이 하루에 2시간 이상을 비행을 할 수가 없어요. 대충 느낌이 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자격증을 따놓든가 어학을 배워놓으면 도움 되죠. 그럼요. 이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위해서 따놓는다 해도 어디 뭐 드론 타고 그게 장롱면허야. 완전 장롱면허 중에 장롱면허밖에 우리나라는 법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유인 드론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는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을 개발을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법이 물론 곧 바뀝니다. 법이 바뀌면 뭐 두바이나 미국처럼 사람이 실제로 직접 탑승을 하는 무인 멀티콥터를 만들겠죠. 이건 유인 멀티콥터? 아닙니다. 무인입니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겠지만 무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쉽게 생각하시면 자율주행 차량이 자율주행 차량은 쉽게 생각하시면 사람이 타고는 있지만 운전을 하지 않아요. 운전대를 잡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건 무인 차량입니다. 드론도 똑같습니다. 제가 얘를 타고 조종을 하는 게 아니고 조종기로 조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 물론 탈 수는 없습니다만 타고 있지만 제가 얘를 직접 조종기로 조종하는 게 아니고 조종관이 없고 제가 타기만 하고 제 3자가 조종자는 여기에 타지 않고 조종을 하게 되면 그건 무인입니다. 사람은 그냥 어떻게 짐 중에 하나다. 이 사람이 조종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무인이고 유인이고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오늘 하나 배웠네요. 그 무인 차량이라 해도 우리 차량을 비교를 하니까 자율주행 차량 같은 경우에도 사람은 타고 있으나 운전은 이제 컴퓨터가 하는 일이니까는. 그래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그것도 무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탑승자는 조종자가 아니기 때문에 무인으로 간주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무인 드론이라고 얘기하기 뭐해서 언론에서는 이제 유인 드론이라고 하지만 사람이 탑승하는 드론 택시 같은 거를 국내에서도 사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4년째 올해가 4년 차인가 4회차인가 5회차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천에서는 매년 유인 드론 경진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제로 사람이 타는 게 아니라 탑승객이 있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 이제 사람의 모형의 더미를 만들어서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 정해져 있는 코스를 실제로 비행을 하고 그 비행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정확하고 얼마나 안전하게 들어왔는지, 그 다음에 그 디자인이 얼마나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유인 드론 경진 대회가 있습니다. 최대 상금 3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던 그 드론 아이디어 공모전이 크게는 그 우주항공협회에서 하고 있는, 지금 이게 바로 제가 그 드론쇼 코리아에서 아이디어를 발표했던 게 그 한국 우주항공진흥협회, 산업진흥협회, 이 협회에서 하는 거였는데, 요게 제일 사실은 규모가 커요. 요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대구시에서 주관을 하고, 경북대인가 영남 어디지, 아무튼 거기서 이제 진행을 하는 그런 대회들도 있고, 다양한 그 아이디어 경진 대회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 명확하게 그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 이 드론 산업은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도전을 하신다면 도전 값어치가 있는 산업군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거 없이
그저 막연하게 도전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큰 돈을 들인 거에 비해서 그 돈의 값어치를 전혀 여러분이 다시 되찾을 수는 없는 거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좋은 말씀이네요. 네, 충분히 이런 걸 저는 많이 어필을 하고 싶었고 제 채널 라인을 통해서 그리고 사실은 제가 드론 플레이 카페를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거기에 이제 CP라고 있습니다. 그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인가 뭐지?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컨텐츠를 제가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제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투잡스 TV를 통해서 얘기를 했던 거 우리 그 투잡스님이 운영하는 채널에서 그 직업들, 다양한 직업들에 대한 인터뷰를 하시는 걸 제가 보고 차라리 이 컨텐츠가 오히려 제가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 아까 투잡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인터뷰 요청을 했던 거고요. 너무 좋습니다. 네, 이런 시간을 사실 저는 조금 더 가지고 싶습니다. 심층적으로 다양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사실 제가 왜 이걸 나서서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한테 그런 그 꿈을 쫓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쫓아라는 얘기. 네, 쫓을 때는 그 꿈은 꿈이기 때문에 아름답고 빛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네. 그 꿈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노력을 하는 자에겐 그건 꿈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현실을 만나고 현실에 다가가실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수많은 드론 조종 자격 도전자분들은 그 꿈과 희망에 다가가지 못하는 걸 저는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 다가가는 방법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네. 주고 싶은데 이제 그렇다고 그 의미 없이 그냥 한번 해볼까라고 덤벼드는 분은 당연히 이제 갈 어떤 베이스 자체가 안 돼 있으신 분이니까 일단 그런 분은 거르고 그런 분은 그냥 서로 시간 낭비하지 말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일단 그런 분들은 거르고 그러면은 진짜 나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은 우리 투잡스 TV를 통해서 이제 말씀하셔도 되고 붉은 노야지님께 하시면 붉은 노야지님 제가 뵀을 때는 어떤 느낌이냐면 조금 오지랖이 좀 넓으신 분이세요. 좋은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지랖이 넓지 않으면 돈 안 되는 일을 사람들은 굳이 할 이유는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일은 돈이 되는 일이에요. 왜?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채널을 정말 이렇게 유익한 채널로 만들어가지고 이 채널을 통해서도 이제 저 나름대로의 꿈과 목표를 펼치기 위함인 상황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이제 여러분께 이제 좋은 고급 정보와 또 재미를 드리고자 뛰어다니는 상황인데 우리 그 도야지님께서 굳이 뭐 나서셔가지고 막 하실 필요는 없으신데 지금 이때까지 있었던 과정이라든지 또는 교관이 되고자 하셨던 그러한 어떤 명분적인 걸 봤을 때는 돈보다 더 조금 고차원적인 걸 바라보시는 분이시거든요. 맞죠? 아니라고 하기에는 또 아니 근데 그래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먹고는 살아야 돼. 그래서 근데 지금 이런 어떤 부분을 하신다고 해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생기시는 건 아니니까.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제 먹고 사시는 데만 바쁘셔가지고 그냥 그것에만 몰두하시는 분이 계신데 먹고 살면서도 또 약간 이렇게 우리 후배들을 조금 뭐 챙기는 그런 느낌이다. 저는 그런 뭐 생각인데. 너무 좋게 생각해 제가 이렇게 포장을 조금 해드릴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